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엔 올해로 3회째 맞는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름 바다와 노을, 그리고 영화와 공연이 함께한 축제에 많은 시민과 피서객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부 상권의 대표적 피서지인 다대포 해수욕장. 이번엔 영화와 공연이 만나는 축제장이 됐습니다. 올해 3회째 맞는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 부산과 연관된 영화는 물론 감독과 배우 등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입니다. 바다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같이 이제 축제도 즐길 수 있어서 조금 약간 일석이조 이런 거 좋은 기회,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축제는 이곳 다대포 해수욕장을 주 무대로 지역의 영화관 등지에서 다양한 부산과 관련된 영화와 공연 등을 선보였습니다. 첫날 전야제는 부산 출신 배우인 고 김영의 특별 회고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영화 애자의 감독과 출연 배우 등이 나와 고인을 회상하고 유가족들에게 감사패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노을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해변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거, 이런데 또 저희 영화가 개봉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영화제 전야제로 회고전으로 또 김영애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봐서 반갑습니다. 개폐막작도 부산 출신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 박수건달과 세시봉이 상영됐습니다. 매일 진행된 축하 공연도 부산과 인연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관람객들을 반겼습니다. 올해 축제는 부산과 바다, 다대포 등을 소재로 한 단편 영화제도 첫 선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다 우리 부산에서 촬영한 또는 부산을 소재로 하는 그런 영화를 갖다가 좀 취사선택하고 또 우리 부산 출신들의 감독이나 배우들도 좀 많이 모시고 그다음에 올해 그 단편 영화제, 그다음에 우리 부산 청년들 그런 그 육성을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발전적인.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는 10일 폐막 공연을 끝으로 3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부산 남구의 공공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잇따라 조성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문을 연 공공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부산 남구는 올해 초 구정 설명회에서 주민 건의를 받아들여 대연노동 행정복지센터에 5천여만 원을 투입해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야 되고 장소도 항상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스크린이 들어오니까 연습하기도 좋고 친목 도모도 좋고 배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이라 더운데 실내에서 하니까 에어컨도 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친목 도모도 되고 너무 운동도 되고 너무 일석이조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부산의 파크골프장은 모두 300홀 규모입니다. 하지만 서부산에 밀집해 있는 데다 연습장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파크 골프가 기존 골프의 한 3분의 1 정도의 규모인데 운동량은 파크 골프가 운동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골프처럼 약간의 기본기를 가지고 치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또 몸에 유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뭐 엘보도 올 수도 있고 다리 관절도 올 수도 있고 허리도 아플 수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남구 장애인복지관에도 오는 9월 중순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야외 경기장도 추진됩니다. 남구는 용호동 부산환경공단 남부환경공원 일원에 올해 말까지 최대 9홀을 조성하고 하수처리시설 외곽 부지에는 내년까지 최대 10홀을 갖춘 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강서구 명지는 대규모 신도시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교통과 문화, 상업시설들이 갖춰져 가고 있지만 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데요. 명지 오션시티 빙상장이 착공에 들어가고 국제신도시에는 국민체육센터가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에 빙상장을 겸한 멀티컴플렉스가 공사를 시작합니다. 호산나 교회와 강서 기적의 도서관 사이 공터 3,300제곱미터 면적에 지상 4층 규모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짚라인과 클라이밍, VR 체험이 가능한 스포츠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3층부터는 빙상장과 관람석 등이 들어섭니다. 빙상장은 북구와 남구에 이어 부산 세 번째 국제규격 빙상장으로 조성돼 국내외 대회를 열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지 멀티컴플렉스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난 8일 공사에 들어갔고 오는 25일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명지 국제신도시 낙동아트홀 왼편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됩니다. 대저동에 이은 강서구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로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예산을 확대해 5레인이던 수영장을 8레인으로 늘리고 체육시설 면적도 더욱 넓혔습니다. 지난 4월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구급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일부 구급대원들이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한 남성을 살려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감동적인 구조 현장 이야기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 앞에 멈춰선 택시. 차에서 내려야 할 승객이 차 안에서 의식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병원의 심정지 환자 이송을 막 마친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달려가 돕기 시작합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임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첫 번째 환자분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 후면에 택시가 정차했고요. 문이 열리는 순간 보호자가 다급하게 도와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인 걸 간지하고 환자 유관상으로 심정지 상황이 의심돼서 공생병원 응급실 안에는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중이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저희 구급대원이 바닥으로 내려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한 상황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응급실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의료진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빠른 대응에 환자는 호흡과 맥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심장 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 이날 병원을 찾던 길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택시 안에서 그대로 생명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환자 생명을 살렸을 때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 119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 복귀 도중 다시 뛰어든 생사의 현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 생명을 살린 현장 구급대원들의 판단력과 신속한 처치가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 하단선 공사장 인근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3년 사이 15번째인데요. 지난 4월 발생한 싱크홀 지점과 불과 70m 떨어진 곳이어서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트럭 뒷바퀴가 도로 구멍에 빠졌습니다. 아슬아슬 매달린 트럭은 포크레인으로 옮겨집니다.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사상구 감전동 부산 새벽시장 입구 앞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크기는 가로 3m, 세로 1m, 깊이 1m.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싱크홀 둘레는 점점 커졌고 바로 옆 상점은 물건들을 모두 옮겨야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억수로 겁나던데 가시면 두근거리고 불안하죠. 와 이게 현실이가 진짜가 싶더라고요. 이게. 싱크홀 발생 지점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과 맞닿은 곳입니다. 지난 4월 14일 길 건너 약 70m 떨어진 곳 땅이 내려앉았고 하루 전날인 13일에는 200m 떨어진 횡단보도에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사상하단선 노선을 따라 발생한 싱크홀은 3년 사이 15번에 이릅니다. 요 앞에도 한번 계속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치고 가는 거예요. 현장 관계자는 도시철도 건설 현장과 싱크홀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복구를 마친 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시 전체 칠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낡은 부분이 있고 토양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되는 도시 칠구나 상수도관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단과 보수가 우선적인 것 같고요. 앞서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집중호우 외에도 부실한 시공과 감독에도 원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들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되는 싱크홀에 주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늘봄학교 늘봄지원실장 정원을 반환하기로 했는데요.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교사 노동조합과 부산 행복한 교육학부모회 등이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선발하는 늘봄학교 늘봄지원실장직 배치를 부산시 교육청만 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잘못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예고 없는 결정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늘봄 서비스 모두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이 없다. 그리고 유능한 교사가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은 관리직이라든지 장학사로 나가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봄지원 실장 자리만 능력 있는 교사들이 나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늘봄 업무가 기본적으로 질 높은 과정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부산교육청이 지금 정책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학부모들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 수요는 많은 상황이란 입장입니다. 늘봄도 대체 인력이 아닌 학교를 잘 아는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담당이신 분이 계셔야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게 또 담임 선생님의 업무랑은 전혀 다른 것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른 실무사라든지 그런 임시 인력, 자원봉사 인력이 한다 그러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되죠. 부산 교사 노조도 초등교육 전문직 교사인 늘봄 지원 실장 배치 백지화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교육청은 늘봄 지원 실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연 0.25%란 높은 별도 승진 가산점을 부과하다 보니 승진을 목전에 둔 교사들의 이탈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늘봄 지원 실장님들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신규 교사보다는 훨씬 역량들이 뛰어나시는데 이제 그분들을 빼내고 이제 신규 교사를 충원하니까 학교 교육력은 약화될 수 있겠죠. 단체들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위해 정원 반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 개법초등학교가 내년 3월 문을 닫습니다. 올해 입학생 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 등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개법초는 내년 3월 인근 감전초등학교와 통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982년 28개 학급으로 문을 연 사상구 개법초등학교가 44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원인입니다. 올해 초 입학생은 9명에 불과했고 학급은 학년당 1개 반씩, 전교생은 5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년은 3학년으로 10명, 가장 적은 학년은 4학년 5명입니다. 2015년 105명이던 학생 수가 10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고
앞으로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다는 게 교육청 분석입니다. 괴법초는 내년 3월 인근 감전초등학교와 통합됩니다. 감전초 역시 학생 수가 감소 중이지만 괴법초보다 2배가 넘는 119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고 학교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학교 통폐합을 위해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괴법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통폐합 기준인 50%보다 높은 65.9%가 찬성 의사를 보였습니다. 또 인근 학교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일까지 진행한 행정예고에서도 이의 제기가 없어 교육청은 통폐합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괴법초와 감전초는 약 700m 떨어진 거리로 걸어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학교 측은 괴법초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통학 차량 2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 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전국체전은 단순히 기록의 숫자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종목마다 선수마다 흥미로운 땀과 도전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전국체전.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전국체전마다 빠지지 않는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공식 마스코트인데요. 1996년 제77회 강원도 대회부터 달고미가 등장하며 전국체전 공식 캐릭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로도 제79회 제주 순비, 제86회 울산 해오리 등 각 지역 특색을 담은 마스코트들이 등장하며 지역과 체전의 철학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의 마스코트는 부산식 캐릭터 부기를 변형해 체육복과 성화봉을 든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부산의 브랜드 컬러와 글로벌 허브 도시 이미지를 담아서 화합과 미래지향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체전 마스코트는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각 지역의 정체성과 체전의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전국체전의 주인공은 스타 선수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는 수많은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팀 역시 눈부신 활약으로 주목받는 2025 전국체전의 기대주들인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체전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대표 선수들의 훈련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역도. 특히 고등부 유망주들이 어떻게 기량을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역도는 다루는 무게만큼이나 부상 위험도 큰 종목이죠. 그래서 손목과 무릎 등 관절 보호 장비는 기본, 훈련도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뒤꿈치를 밟아야 돼 강하게 밟을 수 있지 앞으로 가면 강하게 밟을 수가 없다. 저희 종목 특성 모든 운동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부상 관리가 제일 좀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운동하면서 부상 안 당할 수 있게끔 예방하고 재활하고 치료할 수 있게끔 거기에 포커싱 맞추고 있고, 그럼 남자 8명, 여자 1명이 차전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선수들이 다 주목할 선수들이긴 하지만 조금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는 이제 무장급에 있는 조성찬 선수가 금메달을 지금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전 유망주는 부산 최고 조성찬 선수. 더 나은 기록을 위해 자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매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상 135kg, 용상 195kg을 들어올리며 합계 기록까지 전국체전 3관왕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단단한 몸과 강한 마음으로 다져온 조성찬 선수의 도전. 올해 체전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치님과 감독님이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용상은 1등 생각해보고 있고 합계에서는 동메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열리니까 금메달 떠보겠습니다. 화이팅!
최근 부산 최고 온양고, 온양중학교 3개 학교가 충남 온양고등학교에 모여 합동훈련을 했는데요. 부산을 넘어 전국의 유망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며 서로를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 올해 체전에서 이 노력의 결실이 반드시 빛을 발하길 응원합니다. 1, 2학년 때 많이 못했다 보니까 이번 3학년 때는 좀 확실하게 메달 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간 못한 거 다 뭔가 좀 속 시원하게 풀 수 있게 좀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목표는 제 기록을 많이 늘리고 메달을 많이 딸 수 있게 있는 게 제 목표예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동 3개 땄고 중3 때는 은 3개 땄으니까 이번에는 금 3개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하는 동안 죽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어떻게든 메달을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목에 메달 하나는 걸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는 시합인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2025 부산 전국체전 화이팅! 숫자 하나, 메달 하나, 모든 기록 뒤에는 수많은 땀과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더 큰 감동과 진심 어린 응원을 받는 이유일 텐데요. 오늘의 유망주들이 내일의 주인공으로 돌아올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25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예보 기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이 많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